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어제 뭐 제과점 이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과점도 갔고 뭐 또 영화도 보러 갔다. 근데 제과점 갔을 때 어떤 네티즌이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성북동 일대 교통을 통제했다. 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임 대변인. 뭐 저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뭐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설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뭐 저는 이 커뮤니티의 글이 진위는 사실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어떤 국민의 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부 뭐 민주당 관계자분들이든지 비판하는 분들 중에서 아예 그냥 왜 그렇게 다니냐 그냥 좀 조용히 있지 나오지 말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셨지만 광화문에 나오셔가지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저는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경호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 분이 갔을 때에 비해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구체적인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과 국민들과 살갗을 부딪히면서 자신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 이익은 저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소통이 아니라 그냥 뭐 어디 백화점 가서 신발 사고 어느 유명 빵집 가서 빵 사고 그 빵집은 분점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그냥 자기 소비잖아요. 이거는 보여주기라는 아니 소비 그냥 그 빵이 먹고 싶어서 뭐 이런 거여서 극장하고는 좀 다르랬던 것 같아요. 극장은 뭐 대통령도 영화를 본다. 이 영화 좋다. 뭐 또 극장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까 같이 영화도 같이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빵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뭐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셨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어제 영화관에서도 그 자리에서 사실 인터뷰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식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내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밖으로 나와서 하실 때도 있는 것 같던데 그때 당시 영상을 보면 뭐 긴 소통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보여주기식 정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서 대통령 부부가 길거리에 뭐 레스토랑이나 빵집 다니는 것도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다만 임 대변인 말씀은 그것 때문에 시민 불편이 빚어진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네, 우리 홍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본 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는 그 제과점이 그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점 같은 게 지점들이 많죠. 많아서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충분히 살 수 저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꼭 굳이 본점까지 가야 돼. 또 두 번째는 요즘 배달 어플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배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 배달비 비쌉니다. 배달비도 비싸졌지만 또 하나 저는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서민 행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백화점도 가고 또 극장도 가고 이렇게 빵집도 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교통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빵집까지 논스톱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말에 굉장히 또 교통 체증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스톱으로 이제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또 받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빵과 관련해서 SPC 그룹에 있는 제빵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 제과점을 갔나? 파리바게트는 안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이 서민 행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극장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방공포 막 날아다니는데 극장에서 팝콘 먹고 있는 게 그냥 적절하냐 막 이런 코멘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서민 행보를 하고자 했다면 이게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메르켈 총리가 전에 이제 막 장 보는 것들이 이제 파파라치에 찍혀서 이제 굉장히 소탈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보를 하는 거라면 전 잘 뭐 이렇게 충분히 좀 공감이 되지만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일단 빵집 간 거는 대통령이 공개 행사였고 죄송합니다. 비공개였고 극장이 공개 행사였어요.
근데 공개 행사든 비공개 행사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가 여러 가지 공간에 있어야 되고 또 오가기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면에서 제2부속실 문제랄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누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모셔야 된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선거 때의 판단과 달리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뭐 당위만 봤을 때는 네. 제2부속실 자체 규모의 어떤 급의 부활은 시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은 지원부서 최소한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은 뭐 집무실에서 사진 찍은 것과 관련해서 뭐 저는 사진 당연히 찍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공식적인 경로가 아니라 팬클럽을 그러니까 통해서 그건 간다든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최소한의 지원 인력이 있었으면 과연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철저히 김건희 여사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일 차원에서 뭐 이부속실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네, 그만한 규모는 아닐지 일부 양해를 몰라도, 구하고 네.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우리 홍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냥 간판만 바뀌고 포장지만 바뀐 형태로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는 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죠,를 본다거나 혹은 뭐 메르켈 총리의 그 배우자 남편분을 봤을 때 각자 이제 자신의 어떤 커리어와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대통령의 파트너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혹은 어떤 리더의 파트너 관계로 보여지지 뭐 리더를 모시거나 보필하는 형태로 저희가 보여지지는 그렇죠. 뭐 않았던 새로운 거죠. 모델도 보여줘야 되는데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오늘 뭐 권양숙 여사 만나러 가고 그렇죠. 이런 거는 대통령 그런 부인이기에 행보는 괜찮은데 가능한 저희가 일인데. 이제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건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영부인으로서 이제 그 여론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조를 잘한다. 혹은 뭐 영부인 외모를 칭찬했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회자된다는 그거는 언론의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의 근데.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미술을 전공하셨고 또 미술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서 조금 더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앞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좀 뭐 고민해봐야 되지 전시기획 않을까. 이런 면에서 커리어를 살려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도 특히 논란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정확한 모델이 있는 것도 그렇긴 아니어서 하죠. 네, 네. 아까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이 양해 구해서 지원부서도 만들고 또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랄까 상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시 그려보고 이러면서 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니까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든 상관없으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 발언. 네, 한 30초만. 네. 저는 진심으로 여기 와서 민주당에 관해 하는 얘기는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진심으로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기 네. 위해서 이재명 의원 같은 얘기도 한 거기 때문에 네. 혹시나 듣고 계시는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덫을 놓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덫을 놔도 거기 걸리는 사람이 바보죠. 뭐. 우리 네. 홍 대변인. 네. 제가 뭐 여러 방송을 출연하면서 이토록 건전한 토론을 하는 방송을 우리 평화 방송이라고 네, 평화 방송 그랬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토론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제 뭐 비판적인 부분은 또 신랄하게 비판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좀 그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서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특히 이제 임승호 전 대변인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출연하는 패널이 또 청년이니만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하면 좋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많은 시민들의 소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더 잘하고 더 근사한 모습 보여달라. 뭐 내가 그 당을 지지하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또 좋은 정치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